네, 돈이 모이는 곳의 전략, 머닝 전략, 시장 전략과 함께 또 소위 텐베거를 꿈꾸는 종목 찾기 시간입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정말 주식시장이 파죽지세입니다. 통상은 우리가 떨어질 때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가 지지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은 도대체 어디까지 오를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인 건데요. 소위 허니문 랠리가 어느 정도까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 정책 기조이기 때문에 저는 이 지금 증시의 상승이 초입 국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마가 아니라 정책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지주사를 테마성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이걸 기조적으로 간다고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내부에 있는 이런 투자가들조차도 지금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긴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이게 지수 지금 3천이 지금 PBR로 했을 때 한 1배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면 아직까지는 PBR 1배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시장의 의심은 이런 것이죠. 지수도 많이 올라와 있고 해당되는 관련된 지주사 관련된 종목도 많이 올라왔으니 이제 좀 쉬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생각하실 예. 수 있는데 큰 틀의 흐름에서는 이 추세를 가지고 가는 어떤 그 시장 상승의 랠리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3천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어떤 초입 국면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저희 주변 동료랑 얘기 참 많이 나누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단기성이냐 아니면 기조성이 있는 것이냐고 봤을 때는 저희는 이것은 정책의 어떤 거버넌스 이슈를 해소해주는 정책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본과 똑같이 그런 흐름으로 가진 않겠지만 일본이 2010년도부터 10년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니케이가 4배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때 가장 재미를 많이 본 게 외국인들. 그 재미를 봤던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의 거버넌스 이슈를 분명히 눈여겨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신정부 출범 이후에 외국인이 이렇게 간만에 이렇게 매수가 세게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네. 간만에 있는 그렇죠. 일이고요. 예. 개인들이 이제 아무래도 지수가 부담스럽다 보니까 매도가 많긴 한데 이것은 정책적인 기조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일부 물량을 차익 실현하시는 건 괜찮다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들고 계신 섹터의 종목들을 만약에 시장 흐름에 맞는 종목들이라고 한다면은 본물 좀 약간 충분한 물량들은 계속 들고 가시는 것을 저는 좀 권해드립니다. 새 정부의 자본시장에 대한 정책 기조, 코스피 5천 목표 공약들 표 만든 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 보면 우리가 몇 가지 내용들이 지금 있는데요. 거기 보면 기업 지배구조 개선, 네,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배주지만 배부른 행위들을 근절하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다음 보시면 또 시장의 수급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얘기, MSCI 선진지수 편입, 시세조정과 먹튀를 근절하겠다.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는 이유는 이 중에서 우리 신이사님은 어떤 게 가장 그래도 핵심적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걸로 보시는지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실제로 지금 제가 기업 탐방을 제가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 CFO 분들을 많이 만나긴 하는데 네. 사실 지주사단에서는 아마 이제 자사주 소각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간단하게 빠르게 이제 아마 결론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네.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떻게 됐건 간에 이것도 주식시장에는 모멘텀으로 계속 작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중투표제가 활성화된다. 이것이 굉장히 좀 큰 이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내 이사 마음대로 자기들끼리 안건 상정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커튼 닫고 진짜 회사 오너의 입맛에 맞는 이런 안건들을 올려서 통과를 시켰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막아진다고 하면은 회사에 있는 그런 유보되어 있는 그런 자산들을 실질적으로 회사가 발전하는데 잘 쓸 수 있겠다. 배당 성향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더 적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흐름인 거고. 그래서 아마 집중투표제라든지 자사주 소각 관련된 이슈가 아마 상법 개정에 안에 들어갔냐 마냐에 따라서 주가의 시장의 어떤 변동성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는 상법 개정 본회의 안건이 연기됐다 이런 얘기 때문에 관련된 해당된 그 섹터의 종목들이 약간 이제 조정받긴 했는데, 근데 이건 우리나라에서 내부적으로 투자하시는 투자가들이 그런 게 되게 항상 그런 게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나오는 것이지, 어떤 큰 자금들, 해외에서 들어오고자 하는 외국인 큰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부적인 요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마 그래서 그런 기조적인 자금들이 들어오고 개인들이 아마 이런 것들로 뭐 실망 매물이 나온다든지 또 뭐 이거 뭐 막상 정부 뭐 대통령 뽑아놨더니 또 딴 말 한다 이러면서 실망 매물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것을 받을 수 있는 해외 자금의 수급적인 어떤 이슈는 충분하다. 지금 그래서 혹시 제가 이제 표 준비한 거 올려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네. 지금 미국에서 이탈되고 있는 그 해외 자금들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이탈되고 있습니다. 물론 워낙 큰 시장이니까 조금씩만 해외 시장으로 네. 분배가 돼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스페인이라든지 지금 연간 기준 지수가 상승률인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내부 자금들로 올라가는 것보다도 북미 시장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이탈을 하면서 그 해당 관련된 나라들의 주식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지금 올 들어 시총 증가율인데요. 스페인, 독일, 이태리, 유럽이 있고 우리도 꽤 상위권에 랭크돼 있고 미국은 보면 사실은 거의 제자리 걸음이네. 맨 밑에 두 번째 있어요, 그죠? 예. 네, 맞습니다. 지금 근데 중요한 것은 아시아 이머징 쪽에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지수 상승이 뚜렷하고 그러네요. 네. 사실은 지수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지수 상승폭에 대비했을 때 외국인 자금이 저렇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올라간 건 아닙니다. 최근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런 대기 자금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지금 달러 약세 계속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도 지금 내부적으로 노이즈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투자가들이 이제 미국 투자를 하는 것을 약간 이제 좀 거부감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머징으로 자금이 계속 넘어올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거버넌스 이슈를 이번 정부에서 해소해 준다고 하면은 MSCI 지수 편입도 선진 지수 편입도 그렇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엄청나게 좀 큰 수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단기적으로 이 어떤 뭐 지금 우리 많이 오른 주식을 뭐 테크니컬하게 막 사고 판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 시장은 정말 역사적인 어떤 이런 한 페이지가 기록될 수 있는 장이 네. 오고 있다라고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좀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 특히 이제 이런 그 기본적으로 상법 이슈 관련된 이런 회사들 그런 것들이 해소되는 그런 회사들은 계속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좀 발굴하는 데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이 이달 들어서만 지금 3조 8천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야말로 폭발적인 순매수세인데요. 그것은 지금 보여드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자금의 이동과 함께 한국 증시에 대한 새 정부에 대한 기대, 정책 기대감으로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이제 하신 걸로 이해되어 있고요. 예. 우리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매크로나 정책도 그렇지만 기업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히든밸류 종목 오늘도 준비해 오셨거든요. 기업 얘기하죠. 네, 아세아입니다. 아세아. 예. 네, 좀 이제 올해 상장된 지 오래된 기업이긴 합니다만 좀 익숙지 않은 시장에서 별로 관심을 많이 갖지 않는 기업입니다, 솔직히 그죠? 뭐 근데 사실 아세아 시멘트, 아세아 제재하면 다 아시는 그렇죠. 예. 기업이고요. 그 지주회사고요. 네. 모른다는 게 아니라 시장 관심이 별로 없다. 맞습니다. 저는 그만큼 그러니까. 이제 낮아져 있고 이제 네. 그랬어 하는 그런 종목들이 그러니까요. 예. 사실은 저도 이런 상법 관련된 종목 하면서 그렇지 이런 회사가 이렇게 오래된 회사가 있었지 하는 회사를 알게 되는 그런 상황도 많았는데 우리 아세아 말씀해 주시기 전에 서두에 네. 외국인 자금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네. 그만큼 이제 이탈된 외국인 자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한 3조 정도 들어온 것도 되게 많아 보게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머징 시장으로 들어올 외국인 자금들의 어떤 시장 규모를 본다고 했을 때 앞으로 더 큰 흐름의 자금들이 올 거라고 보고 있고 과연 그 자금들이 들어왔을 때 어느 섹터의 종목들을 먼저 봤을까? 전 여전히 뭐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그 관련된 저PBR주들 그리고 이제 자사주 관련된 매각 이슈가 있는 이런 회사들로 먼저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세아도 지금 PBR 관련돼서는 한 0.4배 정도가 되고 있고요. 주요 그 아세아 제지, 아세아 시멘트의 지주사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여전히 저PBR주들 뭐 좋고 너무 이제 올라도 저PBR주들은 올라도 저평가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네. 아세아 같은 경우에는 키포인트가 어떻게 되냐면은 물론 이제 저PBR 0.4배인 거고 중요한 건 여기에 이제 주주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지 않지만
지금 VIP 자산운용에서도 약 2대 주주로, 그러니까 개별주로 2대 주주로 지금 올라가 있을 정도로 10% 네.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치 투자하는 곳이죠. 맞습니다. 예. 가치 투자. 여기 지금 되게 굉장히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보면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자산운용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상법 개정 전에는 사실은 회사의 의도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가치 투자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치가 시장에 드러나기에는 너무 지배구조 이슈가 너무 바뀌지 않는 이런 흐름에서 굉장히 답답한 흐름이었는데 네. 저희가 생각하는 좀 투자 이해되는 뭐냐면 상법 개정이 어떻게 됐건 간에 상정돼서 그것이 확정이 되는 이 구간 이후부터는 아마 이렇게 가치 투자를 표방하면서 투자를 진행했던 이런 상장 주식들이 주주행동주의가 좀 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강하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기존에도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했지만 그래서 특히 이제 아세아 같은 경우에도 VIP 자산운용이 뭐 주요 주주로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배당을 좀 올리고 있는 이런 흐름까지 나오고 있긴 한데 사실은 전체에서 들어오는 그 자회사에서 들어오는 이런 영업이익률까지도 환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본업의 어떤 그런 거를 가지고 왜냐하면 또 상장 주식 말고도 그 외에 이제 업을 또 하는 그 여러 자회사에서 오는 영업 수익을 가지고 주주환원을 하는데 좀 더 강한 주주환원책을 요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아세아 같은 주식들 그러니까 주요 주주 중에서 저PBR주라든지 아니면 자사주가 많은 회사라든지 거기서 좀 더 한 가지 좀 더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고자 한다면 가치 투자를 표방하거나 주주행동주의를 표방하는 이런 자문사나 기관 투자가들이 주요 주주로 있는 회사들은 상법 개정 이후에 주주행동주의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 꼭 어떤 이런 기관 투자가가 들어가 있지 않아도 요즘은 개인 투자가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주총장에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기 예.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과의 어떤 임시 주총을 통해서 개인 투자가들도 이 자기들의 상법 개정 이후에 목소리를 낼 수가 있겠죠. 주주 가치에 대해서. 그래서 향후에는 상법 개정 이후에는 이런 가치 투자나 아니면은 뭐 얼라이언스 파트너스가 굉장히 또 유명한데 그런 쪽에서 들고 있는 이런 예. 자문사들의 어떤 주주행동주의가 시작된다고 하면은 이런 아세아 같은 그런 회사들이 좀 더 시장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사실은 아세아 그룹 자체가 제지도 그렇고 시멘트도 그렇고 성장 산업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죠. 개인 투자가들이 생각하기에는 성장을 해야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ROE만 높여줘도 자사주를 매입 소각해서 ROE만 높여줘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하다는 것이죠. 계속 이제 일본의 예를 들어드리자면은 2010년도 이후에 이런 정부의 어떤 밸류업을 통해서 주가가 많이 간 이런 흐름들을 보면 회사가 성장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ROE를 높여주면서 주가가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아세아제지처럼 자사주가 한 20% 정도가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충분히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지 아니면은 배당 성향을 높일 수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뭐 기관뿐만이 아니고 외국인 투자가들도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예. 그런 섹터의 종목군이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아세아를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아까 전체 지배구조나 표를 보여주시면서 위에 캐치프레이즈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환원 이대로 영원해. 이거는 누구의 캐치프레이즈인지 궁금하고 회사 측인 건지 뭐 리포트인지. 그다음에 사실은 이런 주주가치와 관련된 것은 회사의 태도가 중요하거든요. 이런 오래된 회사들은 가치 있는데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꽤 있어요. 그게 그런 유인데 필요한 건지 아니면 회사 측이 그런 주주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아까 캐치프레이즈는 제가 방금 전에 보셨던 자료는 유진투자증권에서 자료를 발췌해 오신 것이고요. 자료군요. 네. 거기 앞에 거기 나오지 않았지만 네네. 그런 것이죠. 우리가 보면은 대주주들이 항상 보면 작은 지분을 가지고 또 있지만 이 회사는 그냥 100% 내 거라는 이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사실은 대주주의 그 지분 가치는 지분 가치만큼인 겁니다. 네. 그런데 회사에 있는 유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쓰는 것은 아니지만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히 아세아처럼 회사에 계속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제지라든지 시멘트 업종 자체가 성장 산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규모 이제 어떤 설비 투자가 필요한 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계속 매년 영업이익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회사 이런 자금들이 내부에 계속적으로 유보가 돼 있고 돈은 쌓인다는 것이죠. 근데 그 돈을 뭐 M&A라든지 아니면 M&A 할 거 아니면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지 아니면은 적어도 배당을 계속 높이 주면서 주주들의 어떤 투자한 주주들의 어떤 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리고 사실은 이 사회를 뭐 기존의 대주주들이 다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뭐 상법 개정 이후에 집중투표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상법 개정 이후에 이런 가치 투자라든지 주주행동주의를 표명하는 이런 회사들이 이런 기관들이 좀 더 주주 밸류업에 대해서 목소리를 낸다고 하면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당연히 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가치 투자를 표명하는 이런 운영사들이 모든 저PBR주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회사들이 좀 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바로 움직일 수 있는 네. 요인이 된다라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분위기나 태도가 중요한데요.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알았고요. 예, 그러면 주가를 설정해 보죠. 302,500원입니다. 목표가는요? 네. 네, 상법 개정 이후에 본격적으로 저는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떤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주주행동주의가 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목표가는 40만 원, 손절가는 27만 원 정도를 잡고 예의주시하시면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형 지주사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중소형 지주사를 주목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기업이 어디일지를 우리가 고민인데 그 가운데 하나인 아세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머닝전략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